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전하는 빠르고 정확한 암호화폐 뉴스레터의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아직 암호자산 시장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아마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공포감을 좀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아직 시장은 뜨겁게 타오르기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챙겨 보시면 그 뷰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 가실 수 있고, 비트코인을 어느 지점부터 이제 익절을 좀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면 될지, 그리고 시장의 변곡점 매 이후 이제 1월 10일 정도가 ETF라서 그 전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오늘 방송에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체인 데이터 주요하게 좀 봐드릴 부분들 보고 오늘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뭐 크레딧코인 이런 거 상장을 해가지고 뭐 지금 업비트에 원화맞게 상장하는 코인들은 사실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완벽하게 지금 비트 더 리플 같은 그런 메이저 코인은 아니고, 이제 거래소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코인들 상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출발을 아직 덜한 코인들은 뭐 몇몇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맵토스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고, 비트코인도 조금 잠잠하다가 이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투자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 원래 몇 달 전에 9월달 이럴 때 투자를 못했다 지금 이제 한다고 하면 사실상 탐욕의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라 그렇게 올바른 투자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급등하는 코인을 쫓기보다는, 이런 거 쫓기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은 코인들 위주로 시작을 하셔라. 그래서 지난 방송에 언급을 몇 개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바로 구글 트렌드에 이제 비트코인 미국 지표로 검색을 해보면 90일에서 이런 식으로 12월 5일에 급등을 할 때 92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58, 그래서 이게 90하고 100을 왔다 갔다 몇 번 치는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1월 달 정도라고 보는데, 12월 뭐 말에서 1월 정도일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이제 매도를 슬슬 해야 될 때고, 제가 보는 매도 타이밍은 정확히 딱 그 알트 장이 어느 정도의 고점에 도달했느냐, 그때 비트가 같이 움직이느냐, 이걸 이제 주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방송에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 하랑토반 분들은 제가 별도로 게시판에 글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언제쯤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지금 너무 과열이 됐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보면 67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대로 우리가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여기 공포 단계에서 조금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중립에서 굉장히 지루하게 2023년에 왔다 갔다 했죠. 공포 갔다가 중립 왔다가, 그러다 여기를 탐욕을 갈 거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80을 넘어서 85, 90 막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올 거예요. 거기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가 거의 고점이다. 그래서 한 번 첫 번째 도달했을 땐 고점은 아니고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CMC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도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냥 극도의 탐욕에서 적당한 탐욕 정도 73으로 떨어져 있다. 지금 알트들도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제 1000개 정도 보유한 그 고래의 지갑들이 요번 하락 때 이렇게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랠리를 한 번 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의 주요한 지표고, 요번에 하락을 했을 때, 요 검정선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1000개 이상 정도 되는 주소가 지금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요거 제가 얼마 전에 위믹스 여러분들한테 조심해라, 그러니까 위믹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비썸이나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 그때부터 매도 준비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 드렸고, 솔라나랑 지금 거의 같은 선상에 있을 만큼 과열이 많이 된 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한국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다. 그래서 이제 업비트 하나 남은 거죠. 그래서 지금 위믹스를 보고 계신 혹시 제 방송을 보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저는 그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권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로 위믹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코인들도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주봉에서 거의 과열이 됐잖아요. 이미 RSI는 과열됐고 이 차트도 거의 과열 완료하고 거의 상대 강도 지수는 거의 예전보다 훨씬 더 강도가 심하게 과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진짜 업비트 상장되면서 더 많이 가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솔라나가 여기 와 있는 거고 가장 많이 빠른 주자가 솔라나가 여기 있는데 솔라나랑 거의 같은 데 있어요. 딱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많이 움직여준 코인이고, 지금 여기에 개미들이 많이 코인 그 사람들의 이제 홍보를 통해서 여기 만약 붙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재방송 보는 구독자분들이 지금 위믹스를 따라 들어갔다가 하락해서 요번 이제 1월 달에 해갖고 만약 폭락장이 좀 연출된다면 엄청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린이 분들은 특히나 지금 이런 차트에 들어가긴 위험한 거죠. 아직 이 아래 있는 코인을 들어가는 게 안전한 거지 여기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비트에 아무튼 상장이 되는 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업비트 이번에 상장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미 일단 빗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 보는 구독자분들은 지금 위믹스에 쫓아 들어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위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도 저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코인에는 추격 매수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안 좋다. 자, 그리고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실명 인증 플랫폼을 만든다. 그래서 실명 인증 플랫폼이야 이제 더 이상 가명으로 할 수 없고, 근데 이 업체 자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입한 주민번호나 이런 정보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올라가지 그 업체들이 갖고 있지는 않다, 서버에.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암호화가 되는 건데, 중국은 당연히 당국이 다 들여다보겠죠. 이 블록체인 기술에 그 실제 실명 가입한 뭐 주민번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당국이 실제로 아이디랑 매칭해서 볼 거고, 그 기업은 볼 수 없는 기술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게 되면 기업들한테는 사실상 탈중앙화가 되지만 나라들한테는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건데, 후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야 너무 중앙 정부에서 통제가 안 되는 세상이 되니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바이낸스에서 규제 타격의 현물 시장 점유율 55에서 30.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번에 SEC는 아니고 CFTC랑 이제 재무부 이런 데 타격을 받았고, 이제 좌우장폰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인데 55에서 30까지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코인베이스나 내년에 이제 준비하게 될 FTX 이런데 지금 OKX도 많이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데들이 많이 그 점유율을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펀딩 레이트 여기 히트맵을 보면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선물 계약에서 발생을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산되기 전에 요번에 그때 엄청 짙었잖아요. 여기 코인별로 쭉 있는 거거든요. 비트, 이더. 엄청 짙은 게 펀딩 레이트가 높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고 한번 리셋이 돼서 다시 식어줬죠. 그러니까 과열이 되고 지금 식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펀딩 레이트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하얗게, 그러니까 노랗게 짙어지게 되면 그때는 한번 또 식어줄 수 있다, 한 번 더 그 청산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지금 OI라고 부르는 오픈 인터레스트 이자 자체가 이만큼 이제 줄었다가 지금 다시 요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서 과열이 되면 역시나 이렇게 과열이 되면 한번 이 빨간선 아래로 빠져줘야 된다. 리셋이 필요하다. 그래서 OI 리셋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리셋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은 그렇게 과열이 되어 있지 않다. 위믹스 차트 봤고, 자 바로 비트코인 차트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비트코인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루한 건데 시총도 커지고 전반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올수록 우리가 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예상대로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고, 예전에 올해 초 1월부터 해갖고 올라오다가 뭐 실리콘밸리 한번 붕괴 있을 때 한번 거의 22%, 이때도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 했었죠. 그리고 또 8월 달쯤 해갖고 또 한번 15% 정도 급락하고, 이때 여러분들 9월 달에 제가 목 놓아 진짜 이때 기회라고 부르고 대형 유튜버들이 엄청 많이 빠진다라고 했던 진짜 기회의 순간에 증명할 수 없었던 순간. 그러니까 공포와 위기는 항상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늘
아주 편안한 얼굴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더럽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잡지를 못하는데, 이때 시기였고, 그 다음에도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뭐 한 5% 빠지고 8% 빠지고 지금 요번에 8%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번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좀 일단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거 잠깐 보기 전에 예전에 미드텀 랠리 때 18% 빠졌었고, 그 다음에 15% 빠졌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잠깐 보면 8%,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9% 이런 식으로 빠진 거야. 그래서 미드텀 랠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면 진짜 한 18%까지 빠지는데 15%도 있고, 보통 한 8%, 7%, 10%짜리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30% 이런 거는 대형 상승장 때, 25% 이런 건 대형 상승장 때 주로 발생을 한다. 그럼 뭐냐?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이 깊으면 다시 산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중간에 빠지면 추진력이 높은 거예요. 많이 사람들을 털어내니까. 어차피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잖아요. 투자라는 거나 사업이나 모든 성공은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진짜 한 15%, 20% 빠졌다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제가 예상하는 지금의 그 일단의 비율을 얘기를 드릴게요. 비트코인의 이제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48K, 47K 요 정도 선에, 저는 지금 일단 4시간 봉으로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반복을 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2, 3일 정도 내에 해서 다시 우리가 갔던 45K 정도 도달을 하고, 다시 한 2, 3일 안에 다시 반전이 일어날 거로 봐요. 어느 정도 지금 시간 타입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가고, 그 다음에 48K까지 한 12월 뭐 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도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좀 빠질 거라고 봐요. 빠질 거라고 보고, 이 시간은 정확히 맞지는 않을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중요한 건 48K에 도달을 하고, 그다음 1월 10일 전에, ETF 승인 전에 일단 48K 도달을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 기준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비트코인은 48K 정도 도달을 하면 어느 정도 익절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조정을 하다가 이때 ETF 승인이 만약에 나와요. ETF 승인 예정대로 나오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이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만약 48K 도달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락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 ETF 승인 예정대로 나오면 뭐 50K 어느 정도 가면은 아마 빠져야 될 거고, 그렇게 빠질 거라고 보고, 48K 도달한 상태에서 만약에 1월 10일 이쯤에 ETF 승인이 거절이 나요. 그러면 오히려 이때 다시 여기 정도까지 빠지면서 추진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3월에 승인이 날 거잖아요. 어차피 3월에 승인이 나요. 그럼 그 기대감으로 빠졌다가 다시 해가지고 꽤 많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58K, 60K 뭐 잘하면은 진짜 더 이상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크게 이 두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그럼 일단 비트는 48K 정도부터는 내가 일단은 그 1월 10일 ETF 승인 전에 좀 매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승인이 만약에 나면 예정대로 좀 더 올라갈 거니까 그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승인이 안 나면 오히려 추진력을 얻는, 골이 깊으니까 산이 높죠. 그러니까 추진력을 얻어서 더 높이 올라갈 거니까, 승인이 안 났다 그러면 다시 이때 파는 거를 조금 주울 준비를 해야 된다. 어차피 3월에 승인 날 거니까. 어차피 투자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하나 더 앞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아는 건 ETF 승인이 1월 10일에 날 거라는 걸 대부분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안 나는 가능성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고, 나면 어떡할 거냐. 나면 당연히 모두가 예상하는 거니까 다 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올라가다가 당연히 떨어질 거 생각을 해야죠. 사람들은 승인 났다 와 할 거니까. 그러니까 다들 한 발 앞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바로 보면
살짝 여기서 알트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이 지금 이 도미너스 자체가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해주면 좀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쭉쭉 알트들이 반등해주니까 이렇게 쭉쭉쭉 도미너스가 빠졌죠. 그 지금 살짝 비트가 버텨주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1선인데 3일봉에서 보는 거라 20선이야. 20MA 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항을 해주다 살짝 깨고 아래로 내려왔고, 지금 요 정도까지 48 정도, 한 5% 정도 빠진 건데, 일단 여기 정도까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알트코인의 시즌 1 1.0이 시작됐으면 알트코인 시즌 2, 시즌 2라고 하긴 그렇고 2.0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본다. 이게 이제 알트 시총 차트인데 이더까지 포함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거, 다시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거,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거,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거가 1.0이었다고 보면, 이제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게 2.0이다. 그래서 알트의 2.0이 저는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여기 지점에 도달을 할 거라고 보는데 1트릴리언 아니면 1.2 트릴리언 이 정도 언저리까지 갈 거라고 봐요, 이번에. 그걸 기대하고 있고, 여기서 이번에 장이 끝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장은 정말 그 알트가 미친 듯이 오르고 비트도 같이 오르면서 마지막 그 지점에 끝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리하면 알트의 1.0 여기였고, 이만큼 상승하는 거 여러분들 기분 좋았죠? 여기서 여기 갔으니까, 여기 있는 구간 진짜 지루했잖아요. 여기서 여기 갈 때 기분 좋고, 여기서 여기 갈 때 기분 좋았고, 기분 좋고, 다시 한 이제 원금이나 조금 이득 났는데, 그 다음에 뭐 이때 샀던 코인들은 이득 많이 난 거죠. 저도 이때 샀던 코인들은 수익률이 100% 200% 수익이 되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러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코인들도 있어요. 거의 XRP 같은 건 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2.0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미 여기서 올라온 애들, 솔라나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1.0을 만들어 준 거고, 여기서는 안 간 좀 메이저 큰 애들 있죠. 이더나 리플 이런 애들이 여기 가면서 2.0을 만들어 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딱 보시면 되고, 토탈 마켓캡 3 요거 같은 이더를 뺀 거고, 이제 XRP 이런 애들, BNB 이런 애들이 주도를 하는 건데, 얘는 아직도 0.38에 못 가 있어요. 여기 대비하면 얘는 여기 38을 살짝 뚫었다는데 얘는 아직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지금 0.786까지 간다라고 하면 786, 그러면 거의 시총이 2배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 정도만 가도 한 2배까지 못 가도 한 7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꽤 많이 남았다. 여러분들이 여기 역시도 1.0이 이만큼 올려줬고, 그 다음에 아직 안 간 애들이 나머지 2.0을 찍어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플 XRP의 주봉 차트 보면 지금 아직 여기 빨간불이 아직은 안 꺼졌다라는 거, 빨간불이 꺼져야 되고, 아직 XRP는 당연히 과열이 안 돼 있고, XRP 아주 여러분들 지루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XRP는 당연히 이번 장에 어느 정도 급등을 해줄 거다. 그리고 예전에 하루아침에 이제 막 80% 이렇게 상승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상승이 해주고, 근데 한 번에 이런 상승은 없어요. 한 번에 진짜 이렇게 가는 상승은 없고, 저는 그런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고, 당연히 효율인데 이 금권 형님들이 당연히 이런 지점에서 한번 해주고 눌러주고, 저는 그래서 한 1.2에서 3달러 가지고 그 다음에 0.95 정도 한번 눌러주고, 지금 피보나치 0.618 눌러주고 그 다음 다시 갈 거라고 봐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 털리고 나갈 거라고 봐요. 그렇게 털어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이런 지점에서 한 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한 번 하고 걸렸다 한 번 하고,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패턴으로 해서 1.9달러, 1.2달러, 3달러 이 구간에서 대부분 물량 소화시켜 주고, 나갈 사람들 나가세요. 고속버스 장거리 가는데 중간에 휴게소에서 내려서 회오리 감자 드시고 싶으신 분들 내려서 다 드세요 라고 하고 고속버스는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끝까지 참는 사람들 빼고 다 두고 간다. 그렇게 저는 이 몇 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구간에서 대부분 털고 갈 거라고. 그래서 리또 속이 두려워서 1.9대에서 못 팔아서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이번에 다 기회 줄 테니까 내리세요라고 다 내리고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번에 여기까지 갈지 아니면 더 갈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 한번 털 거다, 그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 0.382를 유지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솔라나처럼 가면 1.14달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슬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로 왔고, 지금 어디까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이다 같은 경우 지금 이 정도, 제가 사랑 도반분들이는 아직 좀 출발 안 한 코인이다, 그래서 한 요쯤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에이다가 이제 꽤 높은 수익률로 좋은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펀더멘탈이 좀 있는 코인들은 결국에 이런 자리에서 매입을 해놓으면, 매수를 해놓으면 결국에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솔라나 같은 경우 지금 0.618 여기 와 있잖아요. 에이다 대비해서 에이다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과열이 되어 있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보조지표로 보면 여기 있을 때 0.38이었죠. 0.38에 도달했는데 여기였어요. 자, 그러면 에이다 같은 경우 0.38인데 여기죠. 정확히 딱 비슷해요. 아, 그래서 솔라나 거의 비슷하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죠. 그러면 에이다도 0.618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0.5를 뚫어서 0.38일 때 여기잖아요. 이만큼 뚫어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만큼의 추진 보조지표상의 여유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알고랜드를 보면 얘는 하락폭을 한번 더 팠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과열이 돼 있잖아요. 주봉상에서 이미 여기 과열이 되어 있는데 얘는 0.236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그쵸? 얘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있는데 얘가 0.38이 있을 구간에 236이 있는 거예요. 한 칸 낮은 거죠. 그러니까 고를 한번 더 팠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가 0.618까지 꼭 못 가냐라고 보는 절대적인 건 당연히 없지만, 당연히 그 추진 에너지가 더 고를 많이 팠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피보나치에서 보면 그 절대적인 수치값으로 보면 얘는 요번에 0.5에 도달을 하면 솔라나처럼 이 정도의 과열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수익이 여기까지 가면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게 여기서 산 사람들의 수익률 대비하면 정상인 거죠. 여기서 산 사람들이 보기엔 억울하지만, 그래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0.5 정도에 도달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0.45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면 일단 솔라나 0.618 정도로 과열된 걸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정 없이 이익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XRP BTC 차트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쐐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반등을 해주고 다시 이 채널 안에서 계속 눌러주고 있어요. 여기 이 채널 삐집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계속 여기죠. 그래서 수축과 팽창을 한번 더 하면, 수축과 팽창이 계속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 계속 수축하잖아요. 결국엔 팽창할 거고, 요번에 어디까지 팽창하느냐인데, 저는 못해도 여기 지금 주황색 선, 그 다음에 보라색 선까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XRP도 154%, 300%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XRP BTC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바닥이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거의 주봉상 보조지표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거의 완전 바닥인 거예요. 이 지금 상대 강도 지수 같은 경우 더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XRP가 BTC 대비해서 잠자는 사자다. 여러분들이 XRP를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XRP 근처에도 오지 않으시는 게 맞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이런 것들 몇 개는 제외를 하고, 비트코인의 메이어 멀티플라이 여기를 보면, 멀티플이죠. 이걸 보면 지금 이것도 나름 이제 온체인 데이터 중에 주요하게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주황색 선에 2019년에 닿았고, 그다음에 2021년에도 닿았어요. 약간 상대 강도 지수를 가져다가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아래도 보면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갔죠. 이거 더 많이 뚫고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분홍색 여기에 닿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직 지금 이거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대로 움직이면 요번에 72K까지 가는 건데, 이 시나리오가 되려면 저는 1월 달에 ETF 승인이 거절이 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48K까지 올라갔다가 꽤 많이 한 20% 비트코인 20에서 거의 한 25% 조정을 맞고,
그 다음에 추진력을 모으고 다시 72K까지 날아가는, 정말 위에는 아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뚫고 올라가는 거죠. 뭐 뚫을 것도 없죠. 그냥 매물대 좀씩 그 나오는 거 고점 매도하는 거 하면서 계속 뽀머 일으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 48K쯤에 비트코인 조금 팔아놓고 그 다음 일부 물량은 다 홀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고 다 사고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점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XRP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정가 매도로 초반 구간에 일부 조금 파는 거, 그 지정가 매도 준비를 해놓고 일부 물량 팔고 그 다음 위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매도를 어떤 포인트에 지정가 매도를 다 걸어놨잖아요. 우리가 그거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랑 도번 분들은 기존에 했던 거 탐욕에 또 빠져서 바꾸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새로 하랑도만 들어오신 요새 많은 분들도 지난 멤버십 6개월치 보시면서 지정가 매도 포인트 지난 멤버십 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거대로만 걸어 놓으면 다 먹으려 하지 않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부 익절한 거 다시 좀 빠지면 다시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장이 1월 달이나 만약에 2월 달, 3월 달까지 가요. 만약 1월 달에 ETF 승인이 거절나면 진짜 3월 달까지 상승이 갈 거고, ETF 승인이 나면 1월 달 안에 끝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쯤 돼서 지금은 저도 100% 맞지는 못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냥 제 어느 정도의 시장의 세포에서 느낀 그 감으로 지금은 시장이 너무 과열된 것 같다라는 그 제가 언지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지정가 매도 체결이 안 된 일부 물량 높은 가격에 있는 거 취소를 해서 그 가격대에 조금 물량을 더 실어서 매도를 하면 돼요. 물론 그것도 전체 물량 다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지션이 꼬이게 되니까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내 기분 상태를 유지하는 게 투자의 진짜 진정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프 같은 경우 3.69로 지금 현재 이 정도고, 요게 요번에 저는 지금 한 그래도 이 정도 한 거의 6, 7, 10 정도, 요번에 김프가 계속 중국 자본 때문에 껴있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10 정도까지 도달하는 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좀 이때 긴장해야 된다. 여러분들 김프 10% 끼면 그때부터 긴장하세요. 그리고 요거 정도 좀 내려오고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있고, 얘도 모든 계좌가 다 손실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 아직 여기고, 그래서 몇몇 개를 좀 포엘 요것도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아직 몇몇 개 보고 있는 것들에서 좀 지표가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OI 같은 경우도 리셋이 아까 봤죠. 리셋 좀 됐고, 비트맥스를 제가 좀 보는 이유가, 비트맥스가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쭉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는데 얘가 먼저 뚝 빠졌죠. OI가. 그러니까 얘 거래소에서 어떤 고래가 이걸 발동한 거예요. 요번에 그 암호자산 시장에 미리 알고 있는 애죠. 얘가 미리 다 뺀 거예요. 빼니까 조금 있다 비트코인 가격 폭락했고, 바이낸스나 다른 애들은 다 이게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비트맥스가 먼저 알았다는 거죠. 비트맥스 고래가. 그래서 비트맥스를 좀 제가 추가를 해놨고 앞으로도 좀 보려고. 자, 그리고 시장 주체별 움직임에 따른 상승장 고점 이 신호도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마이너들은 미리 팔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팔다가 다시 요번에 폭락하고 다시 좀 샀어요. 보이시죠? 폭락을 하고 다시 좀 마이너들이 샀다. 그래서 마이너들이 다시 이제 파는 때가 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숏텀 홀더들이 하루에서 일주일짜리들이 이득을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숏텀 홀더들이 막 늘어나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 사는 거죠. 요게 늘어나다 또 줄었죠. 요게 좀 이제 뜨는 지표 되면 고점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매번 보는 거 살짝 내려왔죠. 당연히 요거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간다고 했죠. 원체인 데이터 살짝 내려왔고 지금 과열 좀 시켜주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을 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57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기 이렇게 가다가 눌러주고 결국에 해서 갈 거라고. 우리가 수축값 팽창 계속 얘기했잖아요.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 팽창, 수축하고 팽창 계속 반복한다고. 겨울과 봄, 여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듯이 엄청난 수축하고 22년, 23년 진짜 힘들고 팽창할 거다라고 했고, 팽창했고, 이때 팽창할 거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못 믿은 사람은 투자 안 하는 거고, 지금 증명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투자하는데 당연히 기회는 사라졌죠.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는 증명이 원래 안 돼요. 기회와 증명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 기분이 안 좋을 땐 투자 적기고 내 기분이 춤을 출 때는 투자 위기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요때 춤을 췄잖아요. 그때 살짝 또 알트 빠졌고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완벽히 여기 도달을 해서요. 90을 도달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기분이 완전 춤을 출 텐데 그때는 투자 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알트코인들 팔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론 머스크가 요번에 폭락하기 딱 전에 12월 12일에 이 사람은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인지 이거를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무지개가 있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광명이 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폭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폭락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일론 머스크의 시그널이었다. 이렇게 뒤늦게 해석. 그러니까 미리 해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무서운 그림을 넣어주지. 이제 그러면 좀 오해가 사니까 그냥 무지개도 들어간 이런 걸 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펀딩 레이트 이것도 보면 펀딩 레이트가 뭐 롱이나 숏이나 뭐가 많아지면 서로 반대편한테 주는 건데, 이것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많아졌다가 펀딩 레이트가 많아졌다가 지금 12월 4일까지 엄청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좀 줄어드는, 지금 이제 그런 상태고, 이것들이 계속 과열이 되면 한번 이렇게 시켜준다. 이것도 계속 챙겨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HR999 이 지수인데 이것도 보면 여기 지금 녹색 선에 1.23 정도 닿으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고점을 넘어가는 거야. 지금 19년 같은 게 여기까지 갔었고 예전에 여기는 여기까지 갔었고, 근데 그럼 주요하게 뭐냐, 여기까지 가냐 여기까지 가냐, 이건 상대 강도 지수 반영을 하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데, 미드텀 랠리 간에도 지금 아직 여기 도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아직 여기 도달을 하는 데가 조금 남았다. 그래서 넘어서 사실 이 중간 정도 가고 하면 그때는 진짜 고점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프레임 멀티플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아직 한 2.25 정도 돼야 되는데 아직 여기 있다. 그러니까 좀 남은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상대 강도를 반영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여기랑 여기 두 군데죠. 우리가 미드텀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3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대략 2.14 정도 도달을 하면, 그래서 푸엘 같은 경우는 온체인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초심자, 온체인 초심자들이 보기에 되게 좋은 지표예요. 그래서 아직 1.52다. 그래서 2.1 정도 도달하면 우리는 매우 긴장할 거다. 자,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도 이것도 새로운 로직으로 만들어낸 지표인데,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거의 80, 90 이렇게 계속 치솟잖아요. 2021년 불장 때. 그래서 지금 19년 불장 때도 이런 식으로 78, 막 90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해주고, 지금 어디냐 71 정도인 거예요. 이 새로운 로직의 공포 탐욕에서. 그래서 이게 똑같이 한 90을 넘어가는 때가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90 넘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파티장 입구로 나가야 되는 거죠. 레드선이죠. 그쵸? 펀딩 레이트 여기도 보면 요거 이제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해서 좀 드리고 싶은 오늘 짧은 이야기는, 인생에 정답이 없다. 선택만 있을 뿐이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냥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다. 신동엽 씨가 한 말인데, 투자 똑같아요. 정답이 없잖아요. 그냥 선택하고 선택한 거에 책임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 팔고 다 사고, 이거는 모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리스크를 질 수 있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늘 매도도 분할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점이라는 생각도 버리고 적당히 매도 분할로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적정한 평균값을 내가 어깨에서 턱 정도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늘 투자를 해야지, 나 무조건 정수리에서 팔 거야, 이거 자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것도 제가 보고 있는 주요 지표인데 이것도 이야기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들어주셔서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